그렇다면 가출을 함으로써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유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되살아온 유유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 편안했던 거죠. 다만 아버지 유예원의 상에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안도 용강으로 귀향을 갔고 귀향살이 후 고향 대구로 돌아가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유유, 그는 대체 왜 가출했던 것일까요? 왜 유예원은 아들의 불임을 확인한 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인가? 앞서 유유가 과도한 여성성을 갖고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유유가 과도한 여성성을 가진 남자이면서도 여자인 사람, 곧 제3의 성에 해당했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가출로 이어졌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던 조선 사회에서 그것을 광역, 즉 미쳐서 제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자는 백 씨를 조사하지 않고 백 씨에 대한 언급을 기피한 이유 역시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성적 무능력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성행위가 불가능한 불구자이자 괴물이라는 사실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남성 사족들은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리 있는 추론이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 당시 기록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추론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추론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때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야 하기도 합니다.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 전략 재미있으셨나요? 좀 더 풍부한 독서를 위해서 이 책도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역사학자 권내연 교수의 유유의 귀향입니다. 오늘 살핀 이 책이 유유 사건을 안에서 본 것이라면 권내연 교수의 책은 몇 걸음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대사관 박계현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그는 권력자와 맞선 강직한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박계현은 왜 유연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인륜을 무너뜨린 강상죄를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명감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과도한 윤리의식과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과도한 신념이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16세기 후반 매끈한 조선 사회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매끈한 사회의 이면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끈한 사회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